네, 저는 똑똑한 개발자 마케터 유수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의 대부분의 인원분들이 이제 개발 직군이셔서 사실 엄청 궁금하신 정보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요즘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부분 중 하나가 마케팅 자동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자동화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로 인간다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만들기까지 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마케터의 87%가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대로 효과를 보는 사람은 35% 수준에 미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더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블로그랑 카드뉴스를 자동화하겠다고 도구도 계속 바꾸고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완전 자동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정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AI를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수작업보다 훨씬 더 느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이야기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블로그에 쓰는 콘텐츠를 자동화하는 여정과 그리고 안티슬롭, 휴먼 터치, 사람이 어떻게 이 슬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뉴스를 자동화하는 여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핵심 인사이트,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느낀 바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블로그를 자동화한 저의 여정인데요. 사실 아직 완전히 자동화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여기 나온 여정 외에도 조금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똑똑한 개발자에 작년 9월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챗GPT 로 먼저 콘텐츠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미나이가 잘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잼스를 만들어서 페르소나별로 커스텀을 시도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로드 웹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클로드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클로드 웹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저희 프론트엔드 개발자 지훈님이랑 같이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사이트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UI가 좀 불편하다고 느껴져서 클로드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번 바꿨던 이유는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로 사용했던 챗GPT 그리고 그 다음에 썼던 제미나이 잼스의 한계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톤이 매번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브랜드의 일관성이 전혀 유지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매번 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됐다. 그래서 세션마다 처음부터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이 있었고 그리고 매체별로 이제 나름대로 프롬프트로 잘 얘기를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포맷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보시면 자세히는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왼쪽이 챗GPT로 작업을 했던 과거 작업물이고 오른쪽이 제가 잼스로 만들어 놓은 저희가 사용하는 매체별로의 이제 뭔가 활용 방식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 이 두 가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훈님이랑 처음에 웹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스킬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스킬을 다 만들어서 제가 블로그 무슨 콘텐츠 작성을 할 거야 라고만 말하면 그 스킬이 트리거 되게끔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 시간이 처음보다 약 50% 정도 절감이 됐고요. 이게 왼쪽에 있는 이제 스킬 목록이고 우측에 보이는 게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하고자 하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개요 플러스 어떻게 어떤 데 올릴 건지를 말하면 이렇게 슬롭 스킬이랑 블로그에 대한 스킬이 자동으로 트리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 관리 중인 스킬들 중에 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티슬롭 스킬인데요. 누가 봐도 AI가 만든 콘텐츠로 보이는 그 이유가 슬롭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장 하나하나 표현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인데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사용돼서 전체 글을 봤을 때는 이제 AI 같이 느껴지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슬롭을 제거하는 스킬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티슬롭 스킬을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자동화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마케팅 자동화 이런 것들은 뭐랄까 뭔가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 그 수준인 것 같거든요. 사실 엄청 쉬운 길은 있죠. GPT 출력 그대로 올리면 빠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업로드까지 연결을 해서 진짜 다양하게 빠르게 글을 올리는 것까지는 가능은 한데 이제 읽는 사람은 3초 만에 AI인 걸 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똑똑한 개발자라는 브랜드의 신뢰랑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식으로는 진행하고 싶지 않다라는 저만의 고집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슬롭 스킬은 이제 AI 특유의 문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제거하는 스킬인데요. 사실 이 스킬 파일 자체가 엄청 길고 헤비해요. 페르소나를 이제 다 불러서 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안티슬롭 스킬이 이제 사용되면서 글 전체를 정제하고 검수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일부분이지만 도입 부분의 클리제, 그러니까 내용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AI가 자주 쓰는 전개 방식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금지하고 싶은 표현들을 하나씩 수기로 작성해서 추가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어제랑 또 그 전에 매번 쓴 건데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현들을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저녁에 한 번 더 스킬에 더 디벨롭을 하는 그런 걸 좀 루틴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그 슬롭을 제거해 달라 라고만 말하면 AI는 스스로를 느꼈을 때, AI한테 물어봤을 때 AI는 그걸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 글, AI가 쓴 글을 많이 보는 사람이 이 슬롭을 통제할 수 있게끔 뭔가 도메인을 아는 사람의 눈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AI 서대표 채널에 카드뉴스를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엄청 부지런히 하지는 못했지만 이 카드뉴스도 공수를 최대한 적게 들여서 자동화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그 PMO 봇이랑 카드뉴스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레이아웃 일단 전체적으로 초반 디자인은 제가 직접 피그마로 제작을 해서 카드뉴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제대로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PMO 봇이 제작을 하니까 레이아웃 처음부터 막 무너져서 나오고 생성량도 너무 한 번에 막 다 만들어내서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별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제 글자 조금 키워줘, 올려줘, 내려줘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수정하는 시간이 원래보다 더 드는 거예요. 제가 수기로 만드는 것보다. 이제 이게 PM봇이랑 대화를 하면서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엄청 마이크로한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조금 분리하는 구조로 전환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 제가 디자인을 먼저 하고 AI로 콘텐츠, 스크립트 작성을 담당하게 했고요. 최종적인 검수랑 수정을 제가 마지막에 해서 이 카드뉴스를 발행하는 플로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잘하는 것에만 AI를 쓰자는 그런 원칙을 세웠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 이상 사실 PMO 봇을 활용했을 때는 거의 2-3시간이 걸려서 하나를 만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분리하고 나서는 지금은 한 20-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카드뉴스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어제 AI 서대표 채널에 올라간 카드뉴스인데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제가 처음에 잡았고 안에 들어가는 제목이나 문구, 글 같은 경우에는 AI가 다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도 아까 블로그 글 작성하는 데 설명드렸던 안티슬롭 스킬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핵심적인 인사이트는 일단 도메인 지식 없이는 자동화가 정말 어렵다. AI에게 좋은 콘텐츠의 기준을 알려줄 수 있는 건 그 분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제대로 잘 쓰는 기술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인스타그램 보면 좀 뭐 블로그 글 바로 나오는 어떤 프롬프트 나눔합니다 이러면 댓글이 막 2,000개, 3,000개씩 달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저도 댓글 달아서 봤는데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 간단한 것들이고 누구나 생각해서 쓸 수 있고, 근데 그런 프롬프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건지를 아는 눈이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안티슬롭 스킬을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제를 하면서도 아직도 안 좋은 부분들, 좀 슬롭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콘텐츠를 작성하고 AI가 쓴 글을 검수하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좋은 콘텐츠인지 아는 눈, 이거를 키워나가는 게 사실은 이 전 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 그러니까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를 목표로 삼는 것보다 인간다운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효율화할 수 있게 목표를 수정했고요. 그래서 목표를 잘못 잡으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다운 콘텐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어떤 순간에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야 전체 AI 사용하는 87%의 마케터 중에 35%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롱님께 궁금한 점 있는 분 계실까요? 있다면 뭔가 손 들고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아이디어 같은 거나 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지? 코멘트가 있네. 질문 읽고 해주세요. 네, 끊임없는 스킬 다듬기 플러스 AI로 쓴 글 검수하는 현재로 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 생산성이 더 올랐다고 체감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끊임없는 스킬 다듬기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많은 글을 발행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그 퀄리티의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서 뭐 생산성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향상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앞으로의 향상될 생산성에 대한 기대를 걸고 지금은 좀 더디지만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손들기. 네, 다영님도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스킬에서 궁금했던 건데 그 타이틀 SEO 스킬, 그러니까 제목만 따로 뽑아주는 스킬이 있던데 각자의 그 뭐랄까 그러니까 제목까지 같이 뽑게 해달라고 스킬에 넣으면 되는데 그걸 따로 빼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블로그 작성 스킬에 제목까지 뽑아달라고 하는 스킬이 들어있는데 저 제목 스킬이 따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제목 스킬 내용도 좀 방대하거든요. 후킹이 되는 요소, 그리고 SEO 최적화가 되는 제목, 뭔가 제목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다 때려 넣고 제목 스킬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처음에 최초의 블로그 스킬로 돌려서 나온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이제 그 타이틀 제너레이터를 트리거해서 제목을 새로 지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스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건 그냥 주관적인 기준인 건가요? 네, 주관적인 기준으로 제목 별론데 싶을 때 이제 그 타이틀 제너레이터가 10개의 후보를 뽑아주거든요. 그 10개의 후보를 가지고 조금 조합을 또 새롭게 해서 제목을 새로 짓습니다. 그럼 확실히 저도 약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확실히 그 내용에서 도출해주는 제목보다 이 친구로 그 타이틀 제너레이터로 뭔가 썼을 때 여기서도 막혀서 뭔가 다시 해보고 싶은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어느 정도
I까지로는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타이틀 제너레이터가 그래도 후보가 10개나 나오기도 하고 그 10개의 제목이 다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치 강조형, 무슨 형 이렇게 해서 10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이 좀 충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원하는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막 덧붙여서 제목을 딱 만들면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러니까 방대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도대체 글을 왜 쓰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똑똑한 개발자 또는 B2B 비즈니스 특성상 이제 페이드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사의 비용을 지불해서 광고를 띄우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과 지갑을 열기에 굉장히 힘이 약한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써서 유튜브도 만들고 글도 쓰면서 내러티브를 형성해서 이 B2B 조직의 설득력을 좀 올리고자 하는 게 콘텐츠 발행의 또는 저희 둘의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 발행의 최종 목적은 영업 리드 확보라던가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교육 활성화 아니면 컨설팅 리드 확보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글을 잘 안 쓰시거나 콘텐츠에 대한 이제 인지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걸 왜 하냐라는 좀 궁금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광고보다는 조금 더 효력 있는 채널을 택한 게 이제 텍스트 컨텐츠인 블로그였고 실제로 영업 리드 확보에서도 보면 저희가 작성했던 블로그 통해서 좀 뭐랄까요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기도 하고 이제 구글에 저희가 타겟하는 일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AX 개발사 추천이라고 썼을 때 구글 AI 개요에 저희 회사가 뜰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이 콘텐츠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막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의 스킬 파일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질문 아까 들으면서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그 아까 디자인이랑 마지막에 발행이었나요? 그 네. 부분은 사람이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작성하는 부분만 AI로 하고 있는 역할 분리를 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 뭔가 다른 파트들도 언젠가는 AI로 뭔가 전환을 해볼 뭔가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 단계를 좀 유지를 어느 정도 할 생각인지 어떤 뭔가 수미님이 앞으로의 계획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1번 그 디자인 잡는 거는 계속 제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리즈처럼 한 번 디자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템플릿으로 써서 다음 게 계속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초에 한 번 만드는 거는 제가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인기 있는 콘텐츠를 열심히 참고를 하겠죠. 그리고 올리는 과정도 사실 올리는 과정을 자동화한다 좀 탐나긴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음악을 선택하거나 안에 캡션을 집어넣거나 인스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더 노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터치할 수 없이 무조건 그냥 올라가는 거에만 제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카드뉴스를 올리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만약에 그 카드뉴스에 들어가는 안에 있는 그 컨텐츠 글이 정말 완성도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글이 나오면 바로 그 피그마에 있는 디자인 템플릿에 글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과정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글을 아직도 제가 수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으로 넣는 게 더 빨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글의 수준이 좀 높아져서 충분히 내가 수정을 많이 하지 않고도 바로 이미지로 뽑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글이 콘텐츠로 이미 콘텐츠가 다 작성이 됐을 때 카드 뉴스 이미지까지 다 만들어줄 수 있게 자동화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없으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수미님께 감사드리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혹시 발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발표하셨던 분들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저한테 DM 주시면은 발표 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는 주는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고민해보시고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